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바디 페인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바디 페인트는 3D 오브젝트의 몸통, 몸통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표면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오브젝트의 표면에 직접 페인팅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네마 4D에서는 이 바디 페인트를 이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뭐 3D 맥스나 마야와 같은 이러한 3D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작업에 불편함을 겪게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시네마 4D는 바디 페인트가 자사 제품이기 때문에 시네마 4D를 설치를 했을 때 자동으로 바디 페인트 부분도 설치가 됩니다. 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바디 페인트는 직접 오브젝트 표면에 우리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페인팅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바디 페인트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자, 버전에 따라서 바디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15버전, 14버전인가요? 14버전 이하부터는 요 상단, 좌측 툴바 상단 요 메뉴에서 사용이 되는데 14버전부터 지금의 15버전은 레이아웃이라는 이 메뉴를 통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메뉴를 눌러보면은 다양한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위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바디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죠. 자, 위쪽에 있는 BP, 자, 여기서 BP는 바디 페인트라는 뜻입니다. BP 3D 페인트는 오브젝트 표면에 직접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이 되는 바디 페인트 3D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BP UV 에디터는 오브젝트를 직접 재질을 적용을 할 때 오브젝트를 이제 펼쳐 놓은 그 상태에서 재질 작업을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매터리얼을 만들어서 오브젝트의 그 표면에 직접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UV 에디트를 사용을 한다면 오브젝트를 그죠? 이렇게 쫙 펼쳐 놓은 상태에서 원하는 지점에 원하는 재질을 직접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간단하게 직접 오브젝트 표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바디 페인트 3D 페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간단하게 스피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참고로 지금의 강좌는 이제 바디 페인트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디 페인트가 주로 3D 게임의 캐릭터 그리고 3D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의 질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제 모션 그래픽을 위해서 모션 그래픽 작업에 전혀 사용이 되지 않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나중에 어드밴스 과정에서 지금의 바디 페인트는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이제 스피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피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디 페인트를 사용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눈하고 코하고 입 정도, 이 정도 간단한 작업만 한번 해봅니다. 자, 해주기 위해서 자, 레이아웃을 바디 페인트 3D, BP 3D 페인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작업 인터페이스, 즉 레이아웃이 현재의 바디 페인트 작업을 위한 레이아웃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은 낯이 좀 익죠. 물론 상단 부분은 시네마 4D의 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뭐 좌측 툴이라든지 우측의 요 모습은 포토샵하고 좀 유사하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처럼 바디 페인트 자체가 이제 브러쉬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포토샵과도 아주 유사한 그런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바디 페인트는 포토샵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특별히 어려운 그러한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측은 툴바죠. 선택, 뭐 이동, 그 다음에 특정한 영역을 선택하는 뭐 선택 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직 완드라고 되어 있죠. 포토샵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폼 비트맵은 선택된 영역의 크기를 뭐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UV 에디트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러쉬를 통해서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리고 클론 툴은 특정한 영역을 다른 곳으로 복제할 때 사용이 되죠. 역시 포토샵과 동일합니다. 자, 지우개 툴이 있고요. 그라디에이션, 그라디언트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네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자, 블러, 샤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뭔가요? 스머치 툴이네요. 그죠? 이렇게 꾹 눌러서 번지게 해주는 그런 기능.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이름이 다츠 툴, 어둡게 해주는 다츠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밝게 해주는 다츠 툴, 그 다음에 어둡게 해주는 번 툴, 그리고 자, 여기 스펀지 툴이죠. 탈색을, 색상을 탈색시킬 때 사용되는 스펀지 툴. 자,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드로우 텍스트. 그다음 도형을 만들어주는 도형 툴들이 있고요. 색상을 추출해주는 아이드로퍼 등 포토샵에 사용이 되는 그런 툴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은 이제 색상에 대한 설정해 줄 수 있는 컬러, 그 다음에 레이어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브러쉬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스와치를 통해서 이미 지정이 된 색깔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매터리얼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한 설정. 자, 이 부분은 시네마 4D 기본 레이아웃과 유사하죠. 자, 여기서 특정한 색깔로 그림을 그려주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색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자, 오브젝트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니까 뭔가, 그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해제, 그런 아이콘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상태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의 이 오브젝트죠. 지금의 이 오브젝트를 페인팅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뭐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자, 변환을 하는 이제 과정은 여기 상단 부분은 이제 페인트 셋업 위저드라는 요 기능을 이용을 해주는데요. 지금의 오브젝트가 분명히 3D 오브젝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페인팅 작업을 할 때 지금의 요 3D 오브젝트의 이 좌표 속성을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가령 이 상태는 지금 사실 회전을 해보면 3D 오브젝트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평면처럼 보여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페인팅 작업을 쭉 했을 때 지금은 이제 구 모양의 둥근 형태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려지는 모습도 구 모양의 표면에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지금의 이 좌표에 대한 속성, 오브젝트의 이 모양에 대한 이 속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냥 평면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는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예 그림이 그려지지 않도록 이제 제한을 둔 것인데요. 자, 이제
페인팅 작업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페인트 셋업 위저드를 사용을 해봅니다. 자, 클릭. 자, 그렇기 때문에 페인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셋업 스텝 1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혹은 매터리얼에 대한 이제 선택에 대한 그런 과정인데요. 매터리얼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터리얼, 현재는 매터리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죠. 사용할 수가 없고요. 자, 그렇지만 또한 주로 지금의 작업은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의 변환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오브젝트는 스피어 오브젝트 하나죠. 자, 스피어 오브젝트. 자, 다음 과정을 위해서 넥스트. 자, 이번에는 이제 UV 셋업입니다. UV 셋업은 이제 XY에 대한 좌표에 대한 그런 설정인데요. 지금의 오브젝트를 이제 좌표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좌표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정확하게 이제 어떤 구조로 인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정입니다. 자, 뭐 왼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옵션은 뭐 당연히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자, 오른쪽은 매핑 방식에 대한 설정이죠. 자, 옵티멀 이제 큐빅 매핑 방식과 그 다음에 옵티멀 앵글 매핑 두 가지 방식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박스와 같은 이제 평면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큐빅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앵글 매핑은 각도에 의해서 매핑을 설정할 때 사용이 됩니다. 지금의 바디 페인트 작업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UV 세팅을 할 때, UV 에디트에서 세팅을 할 때, 그때는 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죠. 자, 그때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요. 위쪽에는 옵티멀 큐빅 매핑을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과정을 위해서 넥스트. 자, 스텝 3에서는 이제 매터리얼 옵션인데요. 이제 매터리얼 재질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한 그런 설정입니다. 자, 지금의 작업을 이제 컬러만 할 것인지 아니면 디퓨전, 루미넌스, 트랜스페런시, 뭐 리플렉션 등 시네마 4D 기본 그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매터리얼 방식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바디 페인트 작업에서는 주로 요 컬러 요 하나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페인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시네마 4D 기본 레이아웃에서 나머지 부분은 설정하는 것이 편하죠. 됐습니다. 자,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피니시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을 끝납니다. 자, 설정을 끝냈더니 지금까지 설정한 그 속성이 이렇게 목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클로즈 버튼을 클릭해서 창을 닫고 나옵니다. 자, 이제 마우스 커서를 오브젝트 위쪽으로 갖다 놓으면은 열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페인팅 작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페인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단 툴바에서 3D 페인트 모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좌측 툴바를 보면은 브러쉬 모양의 브러쉬를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자, 브러쉬가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브러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컬러라이즈 툴입니다. 자, 컬러라이즈는 이제 컬러화를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런 툴의 개념인데요. 포토샵에서 흰색이나 검정색의 무채색이죠. 이러한 색깔을 이제 컬러화 할 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자체의 색상에 대한 그런 컬러화를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페인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에서 브러쉬 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우측에 가 보면은 이제 브러쉬의 크기라든지 뭐 간격이라든지 등등 포토샵에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그러한 기능들과 똑같은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서클 방식과 렉탱글 방식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한번 페인팅 작업을 한번 해봅니다. 자, 색깔은 지금 이전에 이미 설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그려주는 것보다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뉴 레이어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를 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잘못됐을 때 수정을 하는데 용이하겠죠. 자, 먼저 눈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눈을 쭉 해서 눈을 그려주면 어이구 그냥 좀 두께가 좀 두껍네요. 컨트롤 Z 사이즈 좀 줄여주고요. 됐습니다. 자, 지금은 열십자 모양으로 아이콘 커서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제 캡슐 키가 켜져 있기 때문이죠. 캡슐 키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브러쉬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이 편한 방법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눈을 그려볼까요? 쭉 눈 그려주고요. 자, 여기도 쭉 눈. 자, 그러면 눈 동자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코 그려주고요. 자, 눈, 입이죠. 자, 입술 그려주고 됐습니다. 자, 뭐 색깔은 자, 여기서 원하는 또 색깔로 지정을 해서 또 그려줄 수가 있고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매직 완드 툴 사용을 해서 이 부분 클릭, 자, 클릭해서 선택된 부분만 또 색깔을 칠해줄 수 있죠. 자, 크기 조금 크게 해주고요. 자, 빨간색 쭉 칠해줍니다. 자, 그럼 선택된 영역만 이렇게 칠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 클릭 또 Shift 키 클릭해서 눈의 흰자죠. 자, 그 부분 자, 역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와 같이 바디 페인트를 사용을 한다면 오브젝트 표면에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이 되는 모든 툴 구조가 포토샵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해가면서 뭐 귀 부분을 그리거나 등등 얼마든지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특정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해제를 해줍니다. 해제를 해주고 자, 여기서 가령 쭉 드로잉을 해준다면 지금 구 모양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 모양에 맞게 정확하게 그림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작업이 이제 끝났다면 다시 시네마 4D 기본 레이아웃인 스탠다드로 되돌아가서 작업을 계속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자, 지금의 상태는 바디 페인트 레이아웃 상태가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특정한 툴을 하나 딱 선택하는 순간 시네마 4D 레이아웃으로 완전히 되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렌더를 걸어보니까 자, 이와 같이 렌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디 페인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3D 오브젝트 표면에 아주 간편하게 페인팅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펼쳐서 재질 작업을 해주는 UV 에디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